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펠로폰네소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전은 케르키라인들의 승리로 끝났고 승전비를 세웠으며 다른 코린토스인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코린토스인들과 그들의 동맹군이 해전에 패하고 귀국하자 케르키라인들은 그 지역 바다를 전부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코린토스의 식민시 레우카스로 건너가 영토를 약탈하고 엘리스인들이 코린토스의 함선과 군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엘리스인들의 항구 켈레네를 불살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케르킬라인들이 상당 기간 제해권을 장악하고 함선을 보내 코린토스의 동맹국을 공격했고 결국 코린토스인들은 동맹국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자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함선과 군대를 파견하여 악티온과 테스프로티스 땅의 케이메리온 곳 주위에 진을 치고 레우카스와 그 밖의 우방을 보호해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케르키라인들도 레우킴메 곳에 함대와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쪽도 출동하지 않고 여름 내내 그곳에서 대치하다가 겨울이 되자 양쪽 모두 귀로에 올랐습니다. 코린토스인들은 케르키라인들과 전쟁에 분개하고 전쟁이 끝난 이듬해 내내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함선을 건조하고 해군력을 증강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펠로폰네소스 자체와 다른 헬라스 땅에서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노를 젓는 선언을 모집했습니다. 코린토스인들이 그렇게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난 케르키라인들은 아테나이 동맹에도 다케라이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아 여태껏 헬라스에 동맹국이 없던 터라 아테나이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동맹국이 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린토스인들도 아테나이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아테나이의 해군과 케르키라의 해군이 힘을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테나이에 코린토스와 케르키라인들이 도착하자 미네를 소집해 양쪽의 주장과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케르키라의 사절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에 덕도 안 보여주고 동맹 관계를 내세울 수 없으면서 도움을 청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쪽에게 유익하며 적어도 손해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하고 다음, 도움을 받는 쪽이 변함없이 고마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교섭 실패에도 화내면 안 됩니다. 케르키라인들은 이런 점을 충족시킨다는 확신으로 사절단 파견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정책이 도움을 청하는 지금 케르키라는 일관성도 없고 동등한 관계로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난날 의도적으로 피한 동맹 관계를 지금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코린토스와 전쟁에 고리무원에 빠졌으니 말이죠. 우리는 남들의 판단으로 위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중립주의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난번 해전은 혼자 힘으로 승리를 했고 그들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는 터라 여러분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는 지난날의 고립주의를 포기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탁을 들어주면 여러분은 첫 번째, 남에게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는 두고두고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헬라스에서 아테나의 다음으로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돈과 호의를 베풀어도 여러분 편으로 삼고 싶었던 세력이 비용과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넘어와 아량을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 감사함을 품게 하고 자신의 힘을 더 증강시켜 주니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한 요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적에게는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유사일에 모든 이익이 동시에 주어진 경우는 드물었고 도움을 받은 세력이 받게 될 만큼 많은 명예와 안전을 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케르키라가 아테나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테나이를 두려워하여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코린토스인들은 아테나이의 적이며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으니까요. 코린토스인들이 케르키라를 먼저 공격한 것은 나중에 아테나이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케르키라와 아테나이가 힘을 모아 함께 자신들에게 대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늦기 전에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우리의 힘을 그들을 위해 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동맹 제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남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계략을 꾸미는 편이 더 낫습니다. 코린토스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시와 동맹을 맺을 권리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식민시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모국시를 존중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매만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코린토스는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피담노스 중재 판결로 해결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합리적인 조정보다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교훈 삼아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직접 요구해 오더라도 그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립국인 케르키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라케다이몬인들과 휴전조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의 중립국인 헬라스 도시는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드는 편에 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린토스인들은 자신들의 동맹국과 여러분의 속국들을 포함한 다른 헬라스 땅에서 선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합법적인 동맹도 맺을 수가 없고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게다가 여러분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그들이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케르키라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비난할 더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이 아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내치고 자신을 공격할 적인 코린토스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여러분의 나라에서 힘을 빼가도록 수수방관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케르키라를 공개적으로 동맹군으로 받아들여 보호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공동의 적임으로 신뢰감을 준다. 그리고 해군을 보유한 국가와 동맹 맺기를 거절하는 것은 육군을 보유한 국가와 동맹 맺기를 거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들이 해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책은 가장 강력한 해군 보유군을 우방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의가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라케다이몬인들과의 휴전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테나이는 더 강해져서 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지만 케르키라를 내친다면 아무리 자신감을 가져도 더 약해져서 강력한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케르키라보다는 아테나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을 앞두고 친구가 되면 소중하지만 적이 되면 위험한 케르키라 같은 세력을 여러분 편으로 삼기를 망설인다면 분명 아테나이를 위해 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점은 제쳐도 케르키라라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로 건너가는 해양 항로 요충지에 있어서 해군이 그쪽에서 펠로폰네소스로 증파되거나 펠로폰네소스 쪽에서
그쪽으로 증파되는 것을 막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코린토스가 우리를 먼저 제압해 셋 가운데 둘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 케르키라와 펠로폰네소스 연합 함대와 싸워야 할 겁니다. 근데 동맹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함대는 케르키라의 함대만큼 증강될 겁니다. 이어서 코린토스인들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여기 케르키라인들은 아테나이가 동맹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 논의를 국한하지 않고 코린토스가 침략자이고 자기들은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중립을 지키고자 한 이유는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동맹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나빴으며 남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악행의 증인으로 부르기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덕분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경우는 드물어도 다른 나라의 함선이 케르키라 항구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래서 케르키라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한 경우 조약에 따라 임명된 판관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판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울 좋은 중립주의는 사실 다른 나라의 나쁜 짓을 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더 강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들키지 않으면 속임수를 쓰는 등 혼자서 범행을 즐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들 말처럼 자신들이 정직했다면 외부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정당한 판결을 내리거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주민이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등을 돌리다가도 이제는 홀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전쟁을 걸어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민단으로 내보낸 것은 모욕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른 식민지 신은 우리를 존경하며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케르키라만이 불만을 가질 정당한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심한 모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까닭없이 교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해도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유해지자 오만방자하게 우리를 모욕하다가 우리가 도우러 달려가자 그것을 힘으로 함락하여 아직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전중재재판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쪽이 벌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서는 안전한 입장에서 중재를 제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대등할 때 적대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제의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에피담노스 포위 공격을 하기 전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의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 뒤에야 중재라는 허위 좋은 제의를 했습니다. 혼자 에피담노스에서 나쁜 행동을 해놓고 아테나이가 케르키라의 동맹이 아닌 공범이 되기를, 그리고 아테나이와 코린토스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아테나이가 케르키라의 동맹을 받기 원합니다. 위태로워진 지금이 아닌 그 전에 동맹 제의를 했어야 했고 여러분들이 국력으로 도움이 준 적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들과 함께 책임져야 하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국력을 공유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케르키라가 폭력적이고 탐욕스럽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조약적 중립국은 원하는 곳에 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른 나라를 해치기 위해 한쪽에 해당하지 않고 새 우방에게 평화 대신 전쟁을 의미하지 않을 때에만 해당되므로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화 대신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케르키라의 보호국이 되면 조약 당사국이 아닌 적이 될 겁니다. 아테나이와 코린토스는 조약을 맺었지만 케르키라인들과는 휴전 협정조차 맺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편의 배신자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신세를 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해칠 만큼 적도 아니지만 선심을 쓸 만큼 친구도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 대아이기나 전쟁에서 여러분은 전함이 부족하자 코린토스인들에게 전함 20척을 빌려 아이기나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사모스인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지한 덕분에 아테나인은 사모스인들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이란 대개 판단 착오를 가장 적게 할 때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박했다고 겁주면서 케르키라인들이 여러분들을 악행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코린토스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보여준 호의는 시의적정하기만 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큰 불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나인은 케르키라가 동맹국이 되면 강력한 해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힘이 대등한 자들을 모욕하지 않는 편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끌려 위험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겁니다. 우리는 라케다이몬 회의에서 모든 도시는 자신의 동맹국을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때 여러분과 같은 처지가 되었으니 우리는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가 투표한 여러분을 도운 만큼 여러분이 투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만큼 해줘야 하고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는 도와주는 자는 친구, 반대하는 자는 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케르키라의 동맹제의를 받지 말고 그들의 불의를 비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상책일 것입니다. 아테나인들은 양쪽 말을 듣고 2번이나 민회를 개최했는데 첫 번째는 코린토스인들의 말을, 두 번째는 케르키라와 조건부로 동맹을 맺기로 결의했다. 그것은 한쪽이 전쟁 시 완전 자동 참전이 아닌 케르키라가 외부로부터 침략 당할 때만 서로를 도와주는 방위 동맹이었다. 아테나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과의 전쟁은 시간 문제라고 여기던 터라 케르키라의 그 막강한 해군이 코린토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리고 케르키라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로 건너가는 해안 항로의 요충지로 보였다. 그래서 케르키라를 동맹국으로 받아들였고 코린토스인들이 떠나자 곧 함선 10척을 케르키라의 원군으로 보냈다. 이들에게는 코린토스인들이 케르키라로 항해 와서 어느 곳이든 케르키라 영토에 상륙하려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 저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평화조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다. 10척의 함선이 케르키라에 도착하고 코린토스인들이 150척의 함선을 타고 케르키라로 항해해 갔다. 곳곳에 함선을 나눠 배치하고 닷을 내렸다. 한편 케르키라인들은 적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110척의 함선에 선원을 태워 섬들에 진을 쳤다. 코린토스인들은 준비를 마치자 사흘치 군량을 갖고 밤에 케이메이온 곳을 출항했다. 새벽에 남바다에서 케르키라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양쪽은 서로를 보자 전투를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케르키라가 승리했고 한쪽에서는 코린토스가 승리했다. 이에 고전하는 케르키라를 보자 아테나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케르키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케르키라인들의 패배가 확실해지고 코린토스인들이 밀어붙이자 결국 전투에 개입했다. 어쩔 수 없이 코린토스인과 아테나인은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맨 처음 함선 10척을 보낸 아테나이가 혹시라도 케르키라가 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10척을 추가로 보냈는데 그 예측은 들어맞았고 이 함선들을 본 코린토스인들은 아테나이에서 파견된 함선이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것으로 추측하고 후퇴하자 케르키라인들은 코린토스 함선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몇몇 함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케르키라인들도 물러났고 두 군대는 헤어지고 밤이 되어 해전도 끝이 났다. 네, 오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